세계의 화약고 중동이 또 한 번 조마조마한 모습입니다. 분리 독립투표를 강행한 쿠르드족이 언제 터질지 모를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기원전 9세기경 자그로스 산맥 일대에 세워진 메디아 왕국의 후손으로 알려진 쿠르드족의 인구는 무려 3,200만 명입니다. 중동에선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민족인데다 독자적인 언어와 문화도 가지고 있지만 단 한 번도 국가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아라비아와 오스만 제국 등의 통치를 받다가 1차 세계대전 후 영국과 프랑스가 이 지역에 구획한 국경에 의해서 이렇게 4개의 나라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터키의 절반가량이 살고 있고요. 이란에 800만 명, 그리고 이라크에 500만 명, 시리아에 2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나라들은 쿠르드족이 분리 독립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Zombie apocalypse. 안녕하세요. 아카르시아TV 나레이터 이카루세스입니다. 완전히 겨울로 들었으니 춥기만 하는데 간간히 오는 비 소식에 때로는 추위를 느끼는 겨울철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본격적인 겨울이다 보니 시청자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여러분, 엄청난 인구를 가지기는 했지만 역사상 단 한 번도 국가를 이루지 못해 슬픈 민족 쿠르드족을 아십니까? 쿠르드족은 터키, 이라크, 이란, 시리아 등에 걸친 지역인 쿠르디스탄에 거주하는 이란계 산악민족을 말합니다. 쿠르디스탄이라는 표현은 쿠르드족이 사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이 쿠르드족의 전체 규모는 약 3,3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를 자랑하는 거대 민족입니다. 독립국가를 가지고 있지 않은 민족 중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쿠르드족의 독립 일대기는 배신의 역사로서 그 엄청난 인구와 지역의 패자로서 영국이나 미국 등의 주요 강국들이 이용해 먹다가 버려지는 일이 무려 8번이나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망명을 했거나 몇몇 타 국가에 살고 있는 인구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주요 4개국인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 등의 국경지대를 근거지로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다루겠습니다. 쓰레기들아! 쓰레기들아! Fuck! Motherfucker! 개똥파리 같은 새끼. 먼저 첫 번째로 이란의 서쪽 국경지역에 살고 있는 쿠르드인들로서 별칭으로서 동쿠르디스탄이라고 불리며 추정 인구는 약 80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동쿠르디스탄은 1946년 소련의 도움을 받아 이란에서 최초의 독립국가인 마하바드 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선포했지만 이란은 이것을 국가에 대한 반란으로 규정하고 철저하게 공격하여 결국 1947년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1969년과 1980년, 1989년 등에도 몇 번의 반란을 일으켰으나 이란군에 의해 철저하게 진압되고 말았습니다. 이후로는 조직적인 저항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자유생명당, PJAK, 쿠르드민주당, KDPI 등을 만들어 정당단체 중심으로 저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리아의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쿠르드족입니다. 이들은 별칭으로 서쿠르디스탄이라고 불리며 추정 인구는 약 250만 명 정도입니다. 대부분이 시리아 북부에 모여 살고 있으며 1946년 시리아가 프랑스 식민지에서 독립한 이래 아랍계가 다수인 중앙정부로부터 심한 차별과 탄압을 당했고 몇 번의 시위와 소요를 일으켰지만 시리아 정부군의 진압으로 해결이 되었는데 2011년에 시리아가 내전에 빠지면서 쿠르드족은 중앙정부의 통제가 없어진 틈을 타 2014년에 로자바라는 이름으로 자치정부 수립으로 선포함으로써 사실상 시리아 정부로부터 독립한 상태입니다. 시리아 정부는 진압을 하고 싶었지만 중동의 골칫거리 IS의 등장과 시리아 내전 상황에 거의 손을 놓았고 오히려 IS의 진압을 위해 정부군과 쿠르드족이 협력을 해야 할 처지라 사실상 독립을 쟁취하였다고 보였습니다. 2017년에 들어서는 시리아 정부도 쿠르드와의 협상으로 자치권을 끌고 나오는 등 협력의 의지를 보여 IS만 완전히 박림이 되면 다시금 평화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적으로 시리아의 쿠르드족 자치기구 로자바의 정식 명칭은 북시리아 민주연방체이며 무장 조직으로는 인민방위대 YPG를 가지고 있으며 YPG는 터키 지원으로 나름 무장이 잘 되어 있고 훈련도 높아 시리아 정부군도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Zombie apocalypse. 세 번째, 이라크 북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쿠르드족입니다. 이들은 별칭으로 남쿠르스탄이라고 불리며 추정 인구는 약 650만 명 정도입니다. 사담 후세인 시절 독가스 공격을 받은 곳이며 이 지역에는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많은 전투와 학살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곳이고 피해 투쟁을 통해 현재는 북서쪽 3개주에 걸쳐 결국 이라크로부터 자치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라크 정부가 워낙 막장이라 오히려 쿠르드족 관할 지역이 치안이 가장 좋으며 이곳에는 유전과 이들을 지원하는 강대국들의 사기업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이라크 지역 중 가장 부유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수도는 아르빌이며 한국군은 이라크 파병 시 주둔하던 지역입니다. 북서부의 유전지대에서 나오는 막대한 수입으로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었으며 IS와의 전쟁으로 정신이 없는 이라크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자치국가를 이루는 등 사실상 중동 전쟁의 최대의 수혜자가 되는 아이러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페시메르가라는 민병대이긴 하지만 세계 최대의 독립국가가 아닌 무장단체도 보유하고 있는데 거의 몇만에 달하는 병력을 보유하는 등 많은 경제력과 높은 치안력으로 주위 국가보다 오히려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쿠르드라면 이를 가는 터키와도 비교적 관계가 나쁘지 않은데 싼 값에 기름을 팔고 터키 생필품을 사오는 등의 무역도 하고 있어 그만큼 타 지역의 쿠르드족과는 관계가 좋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2017년에 자치권에 만족하지 않고 독립 여부의 선거를 통해 독립을 기획하기는 했지만 이것만은 허용하지 않는 이라크 정부의 공격으로 독립의 기회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네 번째, 터키 남부에 거주하고 있는 쿠르드족입니다. 이들은 별칭으로 북쿠르디스탄이라고 불리며 추정 인구가 거의 2천만에 이르는 엄청난 인구를 자랑합니다.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접하는 쿠르드족 뉴스는 여기서 쏟아지는 것이며 끝없는 터키 정부와 충돌, 전쟁, 학살, 진압 등등을 눈물로서 들을 수 있는 모든 사태가 사실상 터키와 쿠르드족 간의 분쟁입니다. 터키의 인구가 대략 9천만 명 정도인데 거의 20%의 국민이 쿠르드족입니다. 이 정도 비율의 국민이 언어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정부의 독립 요구나 반기를 자주 드니 터키로서도 매우 다루기가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
타국가의 쿠르드족은 중앙정부에 협조적이거나 인구 비율이 작아 그렇게 큰 힘을 낼 수는 없으나 터키에 거주하는 쿠르드족의 비율은 매우 높고 터키 또한 분리 독립 요구만 하지 않는다면 그 문화가 점점 동질화되어 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허나 터키 쿠르드족 탄압은 정말 유명해서 나라에 큰 이슈가 있거나 말 그대로 심심하면 쿠르드족 거주지를 폭격하거나 공격하거나 민간인을 학살하거나 해서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그나마 관계가 다소 좋아지고는 있는데 히데이 막장 광신도 집단인 IS라는 공동의적이 생기기 때문이고 또 미국의 적극적 개입으로 터키가 함부로 공격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때때로 PKK, 쿠르디스탄 노동자당의 공격으로 엄한 민간인들이 희생되기도 해서 터키 내부에서도 매우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You serious? 국제적 정세와 쿠르드족의 독립 얘기를 해보면 큰 틀에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동사의 가장 큰 불안 요소인 쿠르드족의 독립투쟁입니다. 가장 큰 화약고가 바로 터키 내의 쿠르드족입니다. 허나 쿠르드족이 상당수 인구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터키는 절대로 쿠르드족의 독립운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터키의 위치, 쿠르드족의 위치를 보면 바로 문제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터키는 러시아와 유럽, 아시아의 세력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쿠르드족은 더욱더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최대 강대국은 러시아입니다. 이 러시아를 아우르고 견제할 수 있는 국가는 오직 터키밖에 없습니다. 만약 터키가 약해져 러시아를 견제 못한다면 러시아가 터키를 넘으면 중동과 나아가서 유럽까지 영향권에 둘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는 악몽이며 대부분의 원유를 수입하는 한국도 반길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란이나 시리아, 이라크마저도 자치권이라 몰라도 독립국가를 원한다면 무조건 반대합니다. 상당수 유전도 가지고 있고 언어도 틀리며 문화도 틀린 지역이 따로 떨어져 나간다면 바로 국가의 약화를 불러올 테니까요. 두 번째로 대부분의 뉴스나 정보를 접하면 쿠르드족을 매우 불쌍하게 다뤄서 비극적으로만 바라보는데 좀 더 정확히 들여다보면 쿠르드족이 독립국가를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은 수천 년 역사상 단 한 번도 국가를 이룰 만한 큰 공동체를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4개의 나라에 각각 뿔뿔이 흩어져 사는지라 이제 언어도 조금씩 틀려지고 있고 문화도 각국에 동질화되고 있어 내부 분열이 극심합니다. 심지어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진 터키에서조차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급진파와 온건파로 나뉘어서 쿠르드족끼리 싸우는 통해 자기들끼리도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아르메니아나 아제르바이잔 지역의 쿠르드족은 이제는 언어도 잘 통하지 않을 만큼 분열되어 독립국가는 요원한 일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인류 공동의 적이 되어버린 ISIS의 준동으로 온 중동이 똘똘 뭉쳐 그나마 쿠르드족 탄압이 줄어들었고 서방의 많은 지원으로 독립무장단체인 페시메르가의 무력이 일취월장해서 터키나 시리아, 이라크도 함부로 공격을 못한다는 게 정설입니다. 쿠르드족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진짜 냉혹한 국익 우선의 국제관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IS와의 전쟁을 끝내고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자 곧바로 터키는 군대를 동원해 쿠르드족을 공격합니다. 물론 미국이 곧바로 개입하여 쿠르드족을 건드리면 터키를 경제봉사하겠다는 엄포를 놓긴 했지만 쿠르드족보다 더욱 중요한 터키와의 외교관계를 보면 러시아를 잘 막고 있는 터키를 미국이 버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쿠르드족 문제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지역적 특성상 한국과는 외교 문제를 일으킬 만한 여지가 없으니까요. 이라크 전쟁 당시 우리 자이툰 부대가 쿠르드 자치구에 주둔한 적이 있는데 특유의 민사작전으로 매우 우호적으로 주둔하다가
조용히 철군한 적은 있습니다. 물론 쿠르드족을 매우 핍박하는 터키와는 대한민국은 매우 가까운 사이라 이것이 문제가 되어 군사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사이라 실제로 6.25 전쟁 때도 터키군이 파병되었으므로 언론에 때때로 공개되는 영상에 쿠르드족을 공격하는 터키군의 국산 무기가 등장하는 등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허나 민간 차원에서 나라 없는 쿠르드족의 처지를 많이 동정하고 같은 아픔을 겪었으니 독립을 응원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뭘 구다봐 이 씨발놈들아. 눈가를 뽑아갖고 눈구녕에다 당나고 때가리를 쑤셔 박아볼란 게 이 씨발놈들아. 이거 씨발놈들아. 잡아가 디글디글 갈아먹어 씨발놈들아. 씨하고 붙어먹다 또 먹어 뒤질 씨발놈들아.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적도 없습니다. 오로지 영원한 국익만 있을 뿐입니다. 미국이 터키를 선택한다고 해서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국익에 비춰 어디를 지지할지는 말 그대로 국익이 우선일 테니까요. 쿠르드족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2012년 팔레스타인의 독립처럼 유엔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는 곧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쿠르드족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내부의 분열을 멈추게 해야 하고 평화적이고 엄정한 독립이라는 큰 목적을 가진 공동체를 가지고 이란이나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한 독립운동을 하는 길뿐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천만의 인구를 가졌지만은 나라가 없어 강대국의 용물로 전락하고 몇 번의 배신 끝에 뿔뿔이 살고 있는 쿠르드족의 현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가가 힘이 없고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하고 국방력이 약해지면 주변 국가의 먹잇감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일제시대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국방에 최선을 다하고 경제력을 올리는 데 노력하고 국제외교에 공을 들여 항상 노력하고 경계하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아카르시아TV 나레이터 이카루스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